어른들을 위한 동화, 오늘의 이야기, 들리지 않는 마을입니다. 옛날 아주 먼 곳에 말수가 적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이상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지요. 기쁜 말은 누구보다 잘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픈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해줘요. 웃음소리와 환한 얼굴, 축하하는 박수, 말 사이사이에 케이크와 꽃다발, 밝은 조명 같은 것들이 자연스레 떠올랐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누군가 조금 슬퍼요 하고 말하면 마치 갑자기 벽이 생긴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다음엔 꼭 이렇게 말했죠. 나하하, 날씨가 참 좋네요. 슬픔은 그 마을에서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축하의 말은 음악이었고 슬픔의 말은 소옥처럼 취급되었지요. 슬픔은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클라라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적당히 기쁘고 적당히 평범한 말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모두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속을 알 수 없다는 걸 빼고는요. 클라라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실, 장례식의 침묵, 옆집 사람의 어색한 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말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을 말하는 건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걸요. 그래서 클라라는 말 대신 웃음을 배웠고 웃음 뒤에 마음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가게 셔터를 올리고 손님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해가 지면 혼자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늘 괜찮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 괜찮음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은 말들을 꾹꾹 눌러 만든 껍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행자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눈이 참 오래 머물렀고 말보다 듣는 시간이 더 길었죠. 그가 가게 문 앞에서 물건을 고르다 클라라에게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클라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항상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고 조용해진 순간 낯선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눈이 좀 울고 있어서요. 그 말은 이상하게 클라라의 가슴속 어디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감정들이 오래된 상자처럼 덜컥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클라라는 혼자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나 사실은 지금까지 슬펐어.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울림이 생긴 것도 눈물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맞아, 슬펐지? 나도 알아. 하고 대답이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의 클라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더 자주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참 무서웠지? 아무도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아서 나까지 내 슬픔을 무시했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들어줄게.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누가 아프다 하면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힘들다 말하면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슬픔을 외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끔 거울 앞에서 혹은 창가에 앉아 말했어요. 괜찮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으면 돼. 누군가 듣지 않아도 내가 듣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쌓이면서 클라라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클라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단 내가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슬픔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들도 자기 슬픔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내 슬픔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내 슬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작은 울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울림은 말없이도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진짜 위로는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순간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이 듣고 있었으니까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오늘의 이야기. 어느 날 나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입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합니다. 지금의 내가 어릴 적 나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게 될까? 그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맴도는 질문이었고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어느 나라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용한 의식이 하나 있다고 해요. 성인이 된 사람만이 아이였던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 그날은 해가 가장 길어지는 날. 사람들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그때의 나에게 마음을 꺼내 적어 내려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속마음들로요. 제인도 그런 의식을 따라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제인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아직도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10살의 아이가 살고 있었죠. 제인은 낡은 편지지를 꺼내고 가만히 앉아 아주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안녕 제인아. 나도 제인이야. 지금 너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은 너야. 네가 상상하던 커서의 나 맞아. 제인은 조심스럽게 말하듯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너 많이 외로웠지. 아무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줬지.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잖아. 그런데 넌 그 시간을 잘 견뎌줬어. 참 잘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는 내가 알아. 편지를 다 쓴 제인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고 봉투를 닫았습니다. 10살의 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름을 적고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죠. 어차피 답장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며칠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낡은 종이에 작고 둥근 글씨. 보낸 사람 제인, 받는 사람 제인. 글씨는 익숙했지만 어딘가 어린 느낌이 들었어요. 제인은 봉투를 열어 작고 반듯하게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 나야.
난 지금도 10살인 너야. 오늘 학교에서 조금 속상했어. 아무도 나랑 이야기 안 해줘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인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마치 방금 들은 것처럼 가슴속 깊이 와 닿았죠.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미래의 내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게 조금 이상하면서도 참 고마웠어. 내가 울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떠올려줬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덜 외로웠거든. 제인은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그 순간 제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꺼낸 진심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제인은 조용히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견뎌낸 나에게 쓰는 편지. 아무도 몰랐던 감정을 안고 버틴 나에게 쓰는 편지. 그녀는 매일 조금씩 미래의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네가 지쳐 있을 때 이 편지를 꼭 읽어줘. 지금의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힘들 때일수록 오늘의 나를 기억해주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너는 언젠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기억해줬으면 해. 네가 나에게 또 한 장의 편지를 써줄 때까지 나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다해 살아볼게.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을 잘 간직해줘. 언젠가 너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온 편지를 껴안았습니다. 잊고 있던 그 아이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 오늘의 이야기, 기억을 고치는 바느질 가게입니다. 도시의 가장 오래된 골목 끝에는 작고 낡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오래된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선 찢어진 기억을 바느질로 꿰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릴리도 그 문을 찾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하나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혹시 이 기억도 고칠 수 있을까요? 릴리의 목소리는 작았고 손에 쥔 기억은 손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기억은 아주 오래된 사진처럼 빛바랜 채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 웃음이 터졌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진 공기. 한 사람은 울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릴리는 그날의 기억을 잊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잊게 되자 마음속 어딘가가 더 아팠습니다. 기억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쑤시더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텅 빈 채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꿰매보기로 한 겁니다. 가게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실내엔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한 사람의 재봉사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릴리의 기억을 손에 들고 천천히 바늘을 꿰었어요. 찢긴 자리를 따라 실이 지나갈 때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울리던 소리들이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조각조각 나뉜 장면들이 천천히 한 덩어리로 꿰매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바느질이 끝났을 때 릴리는 그 기억이 원래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예전과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 있었던 사람, 이 표정,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날 울고 있던 얼굴은 사라져 있었고
대신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는 모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돌아서던 사람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은 예전보다 덜 차가워 보였습니다. 기억은 아름다워졌고 덜 아팠습니다. 그런데 릴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게 진짜 내가 겪은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기억이 나를 좀 더 살게 할 것 같아요. 재봉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해요. 잊을 건가요? 고쳐진 기억으로 바꿀 건가요? 아니면 찢어진 채로 그대로 두실 건가요? 릴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기억 가져갈게요. 하지만 원래의 기억도 버리진 않을 거예요. 두 개를 나란히 놓아두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이해할게요. 가게를 나오는 길, 릴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잊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것도 아니라 기억을 꿰매는 일이 이렇게 조심스러울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죠. 바느질 자국이 남더라도 괜찮아. 그 자리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가끔 우리는 잊고 싶습니다. 너무 아프거나 너무 부끄럽거나 혹은 다시 떠올릴 자신이 없어서요. 하지만 잊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느질로 꿰맬 수 있다면 그 기억은 아프면서도 따뜻한 무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조금 왜곡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마음이 살아남기 위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릴리는 그렇게 하나의 기억을 두 가지 감정으로 꿰매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진 기억보다 찢어진 기억을 꿰맨 자리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문을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그 기억 속에 내가 있었던 걸 기억해줘. 지금 이 마음이 그날을 다시 감싸 안을 수 있게. 그녀는 이제 상처를 안고도 기억을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바느질 자국이 아픔이 아닌 온기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듣기만 해도 지혜가 쌓이는 이야기. 중년의 탈무드에서 내일도 기다릴게요.